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문경 소방서 119 구조 구급센터 김수광 소방장님하고 박순 소방관님 두 젊은 분이 본인들의 공직자로서의 직책 수행을 하다가 두 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죠. 젊은 분들인데. 우선 두 분의 그 명복을 빌면서 그 가족들에게도 이룰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걸 참 보고,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그 조직에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대우를 받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첫째는 이제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급여를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되면은 판사, 그 다음에 검사, 변호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해석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법률 분야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국가의 헌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려고 국가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서 일정 이상의 테스트를 거치고 합격을 하게 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굉장한 여러 가지 권리나 권력을 주면서 법관이나 검찰로서 이제 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사나 회사 공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갖다가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멋있는 국가의 간성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분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학. 워낙 방대하게 인원도 늘어나고 또 업무 치안 업무도 중요하고 하니까 경찰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경찰 간부로 갖다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머리도 명석하고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잘했죠.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일부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그 길에서 일탈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이 젊은 두 분은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그 희생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이제 사설에는 세 가지 논제하에 글을 써놨는데, 첫 번째 이적 단체 판결에도 버티다. 김정은 한마디에 해산하는 종북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까? 일반인들이 이거 알고 있나요? 이게 참, 제가 언뜻 이제 한번 읽어봤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대표적 친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연으로 약해서 남측 본부가 오는 17일 총회를 열어 조직 해산을 논의하기로 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도 최근 총회를 열고 조직 개편을 비롯한 향후 노선 문제를 토론했다. 친북단체들이 자진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최근 북한의 갑작스러운 노선
전환 때문이다. 김정은은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북남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과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폐기했다. 그 후속 조치로 북한 당국이 범민련 북측 본부, 6.15 북측이 등을 정리한다고 발표하자 국내 친북 단체들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범민련은 북이 대남 공작을 위해 1990년 남북 해외 시민단체들을 베를린에 소집해 결성한 친북 반한 통일전선 조직이다. 남측 본부는 노동당에서 국내 친북운동에 대한 지도권을 받아 종북단체 수장 역할을 해왔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반미 반정부 활동을 주도했다. 2012년엔 부의장이 무단 방북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민족의 어버이라고 했다. 준비 시절이 전 1992년을 시작으로 1997년, 2012년 등 법원에서 3차례 이적 단체 판결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았다. 간판을 바꾸는 방식으로 조직을 보존한 다른 이적 단체와 달리 범민련은 김일성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며 개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김정은이 한마디 하자 스스로 없어진다고 한다. 국내 친북 종북 단체들은 김정은의 통일 요선 폐기로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태다. 가장 먼저 해산에 나선 범민련 남측 본부는 새 조직 건설 결의대회를 예고 있다. 범민련 간판은 내리지만 종전 반미 반정부 투쟁은 이어나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친북 이적 단체들도 범민련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유사시 우리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하는 제2, 제3의 이석기식 내란 선동을 모여할 수 있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정리를 해갖고 올려놨는데, 뭐 3번씩이나 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정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을까요? 이게 97년, 92년, 2012년 이적 단체라고 법원에서 제시를 했는데 남아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이적 단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했었죠. 이석기 뭐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중요 시설, 뭐 도시가스 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뭐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이걸 파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전번에 통진당은 해산됐었는데, 범민련은 법원에 3번에도 이적단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있었다. 그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항소한 검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를 하고, 이안부 할머니들 등친 윤미향 씨가 국회에서 벌이는 어이없는 소동,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총선에 정신이 없는 요즘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발산하는 사람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다. 하나같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주도했다고 믿기 어려운 소동들이다. 윤 의원은 이를 자신이 발의한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 사건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60년 전 베트남에 파병했던 우리 국군의 성폭력 학살 문제를 조사하자는 것이다. 그런 피해 여부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다. 베트남 참전 연사들은 단체들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모욕하는 윤영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 며칠 전 윤영은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선 친북 인사들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 정관도 수용,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이 다시 남침해도 좋다는 거 아닌가. 윤희연은 이런 황당한 발언을 제지하지는커녕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희연은 지난해 우리 정부를 남조선 계례도당이라고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간토 대지진 추모 행사에도 참석하게 됐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장 큰 일간지라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사설을 쓰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적단체라고 판시를 받았던 범민련의 행위, 그 다음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죠. 윤미향이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다른 데서 하는 게 또 아니고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거의 지금 조선일보에서나 이렇게 사설로 써놨지, 이거 방송에 문제 있다고 나오거나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좀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이 정밀하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또 나이도 좀 들고, 그 다음에 6.25라든가 월남전 파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 정도의 나이들은 이런 좀 화도 나고 이런 게 있는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기준이 없으면은 국가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를 해야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러한 서로의 토론이 있고 정확하게 이번에는 정리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만 읽어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말로 뱉어낸다면은 좀 그건 너무 또 격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이런 부분에서는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럼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 제시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